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주네의 윤주입니다. 며칠 전에 아들내미 머리 자르러 미용실에 갔었어요. 남자애들 머리는 왜 그렇게 빨리빨리 자라는지. 여자들은 보통 머리가 길기 때문에 조금 자라도 티도 안 나는데 남자아이들은 머리도 빨리 자라고 손톱도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앞손님이 머리를 자르고 있어서 잠시 앉아서 기다리는데 앞에 머리를 자르고 있는 손님은 뒤통수가 좀 휑하시더라고요. 뒷모습만 보고는 한 50대 정도 되시나 보다 추측을 했는데 그분이 다 끝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쪽으로 돌아섰는데 누나 안녕하세요. 저희 남동생의 절친이었어요. 아, 맞다. 너 우리 동네 산다고 했지? 애들은 잘 크고 있어? 야, 근데 나 뒤에 앉아서 보니까 너 정말 머리 관리 좀 해야겠다. 뒤에가 휑해. 에이, 결혼했는데요. 뭐 어때요? 어머? 와이프 생각도 해줘야지. 저 근데 누나 지난번에 작년에 나 봤을 때도 똑같은 말 했었는데. 정말? 어머, 미안하다. 머리가 자꾸 눈에 띄나 봐. 그렇게 짧은 대화를 하고 남동생의 친구는 미장원을 나갔죠. 아, 제가 왜 눈치 없이 그런 말을 했을까?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머리숱 많이 없는 분들, 그게 콤플렉스인 경우가 많은데 남동생과는 고등학생 때부터 절친이었던 그 친구를 작년 겨울 남동생 둘째 아이 돌 때 거의 10년 만에 봤었던 거예요. 10년 만에 본 남동생의 절친에게 아이고 머리가 왜 이렇게 없어. 관리 좀 해라. 라고 첫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을 잘 못하고 미용실에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같은 말을 다시 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미안해서 꼭 사과를 제대로 해야겠더라고요. 그 동생의 전화번호는 없으니까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너무 미안하다고 꼭 전해줘. 충분히 아직도 멋지다고. 우리 동네 사니까 어떤 일이든 혹시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진짜 누나가 미안하다고 꼭 전해줘. 남동생은 이미 미장원 얘기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친구가 마음도 넓고 착한 친구라 쉽게 마음을 풀었지만 제가 꽤나 눈치가 있는 사람인데 정말 왜 그랬을까요? 보통 땐 저 오히려 눈치가 백단이라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볼 때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나사 풀린 것처럼 정신 못 차리고 눈치 없는 말 실수를 해요. 어디를 가나 꼭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긴 마련이에요. 회사 경영이 어려운데 비싼 곳에서 회식을 하자는 직원도 있고 배우자 가족들 앞에서 배우자의 흠을 얘기하는 이도 있고요. 누군가는 남 눈치 보지 말고 살아. 뭐하러 남 눈치 보면서 살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눈치 없는 사람들 주위에는 그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눈치는 좋은 것인가요? 그래서 눈치를 봐야 하는 건가요? 눈치란 상대의 마음을 상황에 미루어 알아내는 것, 분위기 파악, 즉 낌새와 같은 의미로 대화가 아니라 상대의 표정이나 억양 등을 보고 직관적으로 심리를 파악하는 것을 뜻합니다. 단번에 상대의 심리를 눈치채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한참 눈치를 보는데도 엉뚱하게 잘못 파악하는 이들도 있죠. 예를 들어 자존감이 낮은 이들의 경우 상대는 잠을 못 자 피곤할 뿐인데 나 때문에 기분이 나쁜가 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 눈치는 인간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서열을 이루고 살아가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관찰이 되는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집단에서 힘이 약한 개체는 힘이 강한 개체의 눈치를 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요. 이는 눈치가 자기 보호와 사회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능력임을 의미해요.
힘없는 개체가 눈치까지 없다면 그 집단에서 살아가기 쉽지 않겠죠? 사회생활도 눈치가 있어야 살아남고 집에서도 눈치가 있어야 사랑받아요? 남편분들은 눈치가 있으신가요? 아내분들은 눈치가 있으세요? 눈치 없는 남편하고 살아서 속 터져 미치겠다고 하는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집사님 남편분은 3, 4시쯤에 출근을 해서 밤 11시에 퇴근을 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 집사님은 혼자 저녁을 드세요. 하루는 남편이 7시에 퇴근할 수 있다고 해서 집사님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이것저것 반찬을 하셨답니다. 뭐 거창한 메뉴들은 아니었지만 생선 굽고 찌개 끓이고 밑반찬들 골고루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셨죠. 7시에 도착한다던 남편은 7시가 조금 넘어 전화가 오셔서는 나 지금 출발해. 이러면 집에서 밥 차리고 기다리는 아내는 짜증나요. 올 시간에 맞춰 음식을 데우고 또 데우고 다시 데우고 국을 데우고 짜져가지고 물 부어서 또 끓이고 8시에 남편분이 집에 오시고 손 씻고 얼른 앉으라고 했더니 차린 음식을 보더니 우리 뭐 시켜 먹을까?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차린 음식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더니 집사님의 표정을 보더니 남편분이 글쎄 왜? 돈 없어? 하시더래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시죠? 그래서 집사님이 화딱지가 나셔서 시켜 먹고 싶으면 혼자 시켜 먹어! 하고 방으로 쌩 들어가 버리시니까 방 앞에서 몇 번 똑똑 두드리면서 왜 그래? 2번 하시더니 조용해지더래요. 10분 후에 집사님이 왜 화가 났는지 설명하려고 나왔는데 글쎄 차린 음식을 그대로 놔두고 라면 끓여서 드시고 있더랍니다. 개념이 없는 건지 날 화나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건지 그 순간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차린 음식 모두 가져다가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렸어.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 여보 성격이 왜 그래? 왜 그렇게 못돼 먹었어? 내가 뭐라고 했어? 왜 혼자 난리야? 그래서 집사님이 화난 이유를 설명하고 나가셨대요. 집사님이 왜 화가 났는지 우리는 단번에 알겠죠? 아니 저녁 한 끼 같이 먹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다 차려놓은 걸 보면서 시켜 먹자느니 라면을 드시고 있냐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반찬이 없어서 그랬다며 뭐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해달라고 하던가. 차려있는 음식을 보면서 굳이 딴 걸 먹는 눈치 없는 행동을 하셨으니 아내 입장에선 당연히 속상하고 화납니다. 집사님이 바람 쐬고 들어오니 남편분은 소파에서 코를 드르렁 골면서 주무시고 있는데 정말 신고 있는 슬리퍼 집어서 던지고 싶으셨대요. 저 같으면 확 던져버렸을 것 같아요. 눈치 없이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항상 좌중을 싸하게 만드는 사람들. 왜 그들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어떤 파문을 불러올지를 모르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무심한 성격이라 상대방 기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파악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사람의 표정을 파악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관련된 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 소아건강센터의 카트리나 굿 박사연구팀은 타인의 표정을 읽는 작동이 뇌의 어느 부위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터너 증후군 환자 6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터너 증후군이란 성염색체인 X염색체 부족으로 발생하는 유전 질환으로 환자들은 타인의 표정을 잘 읽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다양한 표정의 사진 60장을 실험에 참가한 터너 증후군 환자들에게 보여주고 사진 속 사람들이 짓고 있는 표정에 담긴 것이 행복, 슬픔, 두려움, 놀람, 불쾌감, 분노
이 6가지 감정 중에 어떤 것인지를 고르게 했어요. 그러자 환자들은 분노를 드러낸 표정의 사진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사진 속 분노에 찬 모습이 애매해 보였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누가 봐도 한눈에 알 만큼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었고, 오히려 여러 감정들의 사진 중 가장 구별하기 쉬운 사진이 분노를 드러낸 표정이었을 거예요. 사진으로 하는 실험이 끝난 후 MRI 장치를 사용해 환자들의 뇌를 관찰하자 터너 증후군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전두환화 영역과 편도체가 눈에 띄게 비대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왜 터너 증후군 환자들의 전두환화 영역과 편도체가 큰지, 그리고 기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뇌 속 어느 부위가 타인의 표정을 읽는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분명하게 밝혀낸 거예요. 표정을 읽는 대표적인 부분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이 두 영역은 긴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서로 정보를 교환해요. 전두환화 영역은 눈이 움푹 들어간 곳 뒤쪽에 있는 되뇌피질인데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저 남자 진짜 만화 찍고 나왔다 라고 보자마자 판단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얼굴을 평가하는 기능을 합니다. 한편 편도는 뇌 깊숙한 곳에 있는데 좋고 싫음, 공포와 즐거움, 편안한 감정 등을 끌어내요. 결국 타인의 표정을 잘 읽는 사람과 못 읽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인데 안타깝지만 눈치는 노력으로 키우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만약 눈치가 없는 사람 때문에 화날 일이 있다면 내 속도 몰라주고 라며 화내기 전에 자신의 기분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눈치는 사회적 성공에 도움을 줄까요? 물론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높은 자기 모니터링 수준을 보이는 사람들은 사회적 수완이 뛰어나고 소속이나 친애와 관련된 신호를 잘 파악하며 인상 관리에도 더 뛰어났다고 해요. 이들은 센스 덕분에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도 쉽고 그래서인지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고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심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는데요. 한마디로 자기 모니터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 네트워크에 신선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들으니 눈치는 사회생활의 필수 처세술로 여겨지는 것 같죠? 하지만 눈치가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자기 모니터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가깝고 친밀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 상황과 분위기에 적합한 모습을 보이는 데만 익숙해지다 보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친밀한 관계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더구나 인상을 잘 관리해 웬만한 타인들의 눈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조금 더 관계가 깊어지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모니터링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회피적인 애착이 나타나거나 이혼을 겪는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눈치가 빠삭해도 문제, 눈치가 없어도 문제군요. 과하게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면 눈치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겠죠? 눈치가 없는 이들은 당연히 공감과 배려도 잘 못해요. 눈치란 기본적으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잖아요. 아이들은 눈치를 통해 적절한 사회성을 발달시켜 나가는데 과잉 보호를 받은 아이들은 눈치조차 보지 않고 자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게다가 최근엔 많은 문자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표정이나 억양 등을 읽어내는 능력이 더욱 떨어지겠죠. 결국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불편을 끼칠 수 있게 돼요. 눈치 없는 남편이 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눈치 빠삭한 여우 같은 남편이 나을 것 같으세요? 물론 적당한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꼭 한 남편을 골라야 한다면 눈치 꽝인 곰 남편과 눈치 백단인 여우 남편 중에 제 다른 친구의 남편은 그냥 기본 성향이 딱 남자 여우를 생각나게 해요. 한 번은 이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남편분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눈치가 엄청 빨라서 여자들만 눈치채는 그런 말과 말 사이에 생략된 이야기까지 잘 캐치하시는 스타일이라 정말 놀랐어요. 나중에 친구에게 물어볼 기회가 있어서 야, 니네 남편 눈치 엄청 빠르시더라. 우리 그때 얘기 중에 누구 얘기하는 건 말을 안 했는데 바로 눈치로 알아맞히시던데? 다음엔 너네 남편 앞에서 우리 말하는 거 조심해야겠어. 그랬더니 친구 말이 그치, 우리 남편 장난 아니야. 손해볼 일 절대 안 해. 다 머릿속으로 굴리고 계산기 두드리고 회사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 연애 때 나한테도 약간 계산적으로 굴 때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나한테는 안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친구가 별로 없어. 몇몇 친한 사람들은 정말 친하긴 한데 매사에 여우처럼 약삭 빠르게 굴어서 그런지 회사 동료들도 살짝 남편을 불편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래도 친구는 남에게만 잘하고 베풀고 사람 좋아봤자 자기 가족에게 못하면 백날 의미 없는 거 아니냐면서 눈치 백단 남편이 곰탱이 남편보다 낫다라고 위로하면서 산대요. 그러고 보니 저도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 중에 정말 여자보다 더 여우 같다라고 혀를 내두르던 남자 동료가 있었어요. 눈치가 빠르니 윗사람들은 마음에 들어하지만 친구나 동성 동료 사이에선 진짜 인기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취미는 최저가 비교, 특기는 최저가 검색. 모든 생활 패턴에 손익 계산을 대입할 줄 아는 친구인데 애인에게조차 대입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자기에게 모 브랜드 지갑을 사줬다면서 인터넷으로 가격 검색을 마친 후에 그에 상용하는 가격대의 선물을 해주는 걸 보고 저는 와, 너 진짜 대단하다 그랬다니까요. 약간 모자라는 듯이 조금은 내가 살짝만 손해보는 느낌으로 살면서 자기 것 적당히 챙기면 몰라도 매사 약삭 빠른 부류? 여우 같은 마치 나는 털끝 하나도 손해 안 보겠다 하는 부류. 모든 걸 자기 이익에 중심에 놓고 이해타산 따지는 스타일.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는 순간 일단 뇌에 빨간 신호를 보내요. 그런 사람과 엮이면 내가 손해라는 인식이 들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람들한테 만만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많이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하지만 눈치는 어쩌면 재능일지도 모릅니다. 눈치 코치는 연습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적당한 눈치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데만 쓸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